예, 디지털 이코노미를 우리가 지금까지 OECD에 관련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한글 이렇게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 형성된 이러한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서 형식의 것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레이아웃을 하는데 중요하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된 최근의 어떤 원문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조금 더 이번 강좌부터는 이걸 보충해서 그렇게 원문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기 전에 제가 이 원문을 릴리즈를 할 테니까 원문 중심으로 해서 이걸 제가 에디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별도의 뭐 필기만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시험 칠 때는 이게 PPT를 가지고 좀 리뷰를 해서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오늘부터 원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챕터 1에는 디지털 이코노미의 recent trend, 최근의 어떤 경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중심은 2019 Digital Economy Report, 여기 이제 웅크타드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한번 쭉 그 내용을 한번 발췌해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글로벌 인터넷 프로토콜을 우리가 IP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또는 우리가 IP 할 때, 그죠?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을 약자가 IP입니다. 그 다음에 트래픽이란 것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양을 우리가 교통에 비교해서 교통량을 트래픽이라 하는 것처럼 그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oxy for data flow. proxy란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인터넷 프로토콜에 접속을 했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 그죠? 어떤 정보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proxy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proxy가 보통 이렇게 저장되어 있으면 빨리빨리 접속이 가능하죠,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런 프락시나든지 다 정보입니다. 트래픽이라든지 인터넷 프로토콜을 IP라 그러죠. 이것들은 보통의 이제 우리가 약 100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죠. 그러니까 1992년 이제 인터넷이 이렇게 이제 이머징 될 때, 그죠? 인터넷이 초기에 이제 1990년대부터 인터넷이 조금씩 세상에서 이제 엑셀레이션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는 보통 하루에 이 데이터 양이 뭐 100기가바이트 정도였다는 거죠. 100기가바이트 정도, 그죠? 근데 이제 지금 2017년, 그죠? 2017년에 와서는 우리가 초당 약 45,000기가바이트를 쓴다는 거죠. 그죠? 45,000기가바이트를 쓴다가 엄청난, 그죠? 양이 되었죠. 2017년까지. 그런데 이게 2022년에 되면 IP 트래픽은 약 15만 기가바이트, 그것도 초당, 그죠? 그게 이제
projected 될 것이다. to reach란 것은 거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양이 증가한 거죠. 우리가 1900한 언제쯤입니까? 1990년대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 뭐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지금 익스플로러 이런 게 아니고 보통 이제 브라우저가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익스플로러를 중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에 딱 이렇게 맞게 고안된 브라우저를 그 당시에 이제 내므로서 그 앞에 있던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가 있었습니다. 그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가 사실은 OS가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기네들의 익스플로러를 브라우저로 같이 그냥 스프레딩을 시켰죠. 그래서 결국은 넷스케이프라는 저도 그 넷스케이프를 쓴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 넷스케이프가 하루아침에 물론 지금도 넷스케이프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또는 크롬이라든지 근데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사실은 지금 크롬에 의해 가지고 리프레시가 되어 버렸죠. 그죠? 이렇게 이제 IT란 것은 사실 인터넷 프로토콜 라든지 이제 이런 그 IT 기업들은 사실 하루아침에 the first가 아니면 거의 하루아침에 크랩션 되는 그죠? 완전히 사장돼 버리는 이러한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쐐 앞에서 리딩하지 않으면 그 생명력이 그냥 바로 사장되어 버리는 그게 이제 현실이죠. 그죠? 그럼 정말로 그냥 컴피티션이 치열한 그죠? 치열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IT 비즈니스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수가, 즉 하루에 100GB 정도의 어떤 그때는 이제 웹 자체가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가장 이제 이 케이블 자체, 그죠? 광 케이블 자체, 무선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무선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요. 그냥 전화선에다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전화선에다가 인터넷을 들어오게 해서 이제 그 인터넷을 꼽아서 이렇게 이제 쓰게 했는데요. 전용선도 아니었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용 광 케이블을 쓰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전화선에서 그냥 이렇게 따가지고 썼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양의 그죠? 빠른 속도로 전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무선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이제 쭉 사실은 인터넷의 역사를 이렇게 지켜보고 왔죠. 어떻게 보면 참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발달을 처음부터 이렇게 지켜본다는 거. 그게 참 그것도 특히 어떤 기술의 발달, 그죠?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 전기가 발명되었을 때 그런 것들, 전기기관이 발견되었을 때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어떤 희열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 세대는 어쨌든 인터넷이 만들어져 가지고 디벨롭이 되고 지금과 같은 이제 완전히 IP의 세상, 그죠? IT의 세상,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간 이제 4차 산업이 오는 이런 것까지도 이제 지켜볼 수 있다, 지켜봤었다라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어떤 데이터 양이 발전을 한 거죠, 그죠? 약 15만 초당 15만 기가바이트, 그죠? 15만 기가바이트. 여러분들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5만 기가바이트 정도의 어떤 인터넷 속도가 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IoT, 그죠? Internet of Things라 그러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more and more people coming online, 그죠? For the first time.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처음 그 인터넷을 처음 쓰는 것으로 몰려온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초심자들, 처음으로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죠? 그래서 특히 사물 인터넷, 그죠? IoT, the Internet of Things가 expansion 되면서 그것이 팽창하면서,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물 인터넷은 사용을 하면은 반드시 뭡니까? 인터넷을 알아야만 되죠. 인터넷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이 중요한 게 뭐죠? 인터넷이 사물 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Internet of Things는 우리가 주부가 집에서 어린아이가 집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물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밖에 없죠. 요즘 보통 보면은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그 뭡니까? 냉장고에서, 그죠? 냉장고에서 TV도 조정하고, 그죠? 보일러도 조정하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들어가서 누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되고, 적어도 이제 우리가 삼성 와치라든지 구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서 눌러가지고 그걸 작동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작동시킬 수 있으려면 우리는 일단 뭡니까? 인터페이스를 통해야 되죠. 그 인터페이스가 소유하는 윈도우즈, 그죠? 그럼 그 인터페이스를 통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이제 그 인터넷을 조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생활들이 모두 사물 인터넷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쓰게 되고요. 이런 이제 가전이나 이런 데서 IoT, 즉 Things of, 즉 사물 인터넷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것을 이제 인터넷에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의 수도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뭡니까? 이게 이제 디지털 경제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차피 디지털 경제 속에 살게 된다. 그죠? 우리는 디지털 경제 속에 이제 살게 된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지금의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에 있어서 리선 트렌드가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Digital Economy's expansion is driven by digital dat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igital Economy's expansion이란 것은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의 확장은 바로 디지털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죠?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것은 이제 디지털 데이터에서 드리븐 된다. 드리븐 된다는 것은 좌지우지 된다. 그죠? 그것은 우리가 드리븐이라는 것은 자체가 뭔가에 의해 가지고 운전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결국은 이끌려진다 이런 거죠. 그죠? 자동차는 운전하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데이터, by 디지털 데이터에 의해서 디지털 이코노미스 익스펜션은 좌지우지 된다. 그죠? 그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봅니다. 그 내용 보면 development and policy implications. 그러니까 이제 development라는 것은 발전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떤 정책적인 암시들, 그죠? 정책적인 제안들, 그죠?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냐 하면요. 또 어떤 발전이냐 하면 바로 데이터 컬렉션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and use. 그리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것의 어떤 발전과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정책적인 어떤 암시들은 그죠? 정책적인 방향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안들.
어디에 기인하고 있냐면은요, greatly depend on the type of data involved. 그 데이터가 속해 있는 그 데이터가 관여하는 그 타입이 있습니다. 그 타입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게 개인적인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공공적인 목적의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의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데이터 수집하는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어떤 커머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정보, 그죠? 그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그 사람의 재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뭐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뭐 학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퍼스널 데이터가 되겠고, 그죠?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뭐 좀 퍼블릭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한 것들이 어떤 타입에 의한 데이터냐에 따라서 뭐냐면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수집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발전과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이제 policy, 그죠? 어떤 정책들이 갈라지는 거죠. 그죠? 거기서 depending on 한다. 달려 있다는 거죠. 그걸 따라서. 그죠? 종류에 따라서. 그죠? 타입에 따라서. 그렇다. 이 데이터는 그렇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디지털 데이터는 결국 이 디지털 데이터에 의해서 이 디지털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디지털 데이터냐에 따라서 결국은 뭡니까? 디지털 이코노미의 확장은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밸류 체인입니다. 프로덕트 밸류 체인도 있고 스프라이 밸류 체인도 있고 뭐 공급망 사슬이라 그러죠. 근데 데이터 밸류 체인, 즉 데이터의 가치 사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가치 사슬은 involved 됐고, 그죠? 그러니까 진화가 되었고,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은 또 뭐냐면 comprising forms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뭐냐면 또한 어떤 진화되면서 또한 어떤 뭘 형성했답니까? 이러한 어떤 조직들, 그러한 기업들을 형성했죠. 어떤 기업들입니까? 어떤 기업들? Support data collection. 자, 이건 데이터의 어떤 그 수집을 지원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Forms, 그 다음에 the production of insight from data. 어떤 forms냐면요. The comprising forms that, 어떤 거냐면, the production of insight. 뭘 스포트합니까? The productions, 그 생산 of insight from data. insight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에서 우리 인사이트는 영어의 그 자체로서는 통찰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찰력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속을 들여다본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사이트란 말은 그 자체가 안을 들여다본다 이런 통찰력. 결국 뭐냐면 이러한 데이터들이 수집된 데이터들이 가지는 특성,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교의 학생들의 어떤 출신 성분, 자기 지역, 그 다음에 그 출신 성분에 따른 예를 들어서 교과목의 어떤 선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는 이 사람들의 각 지방에서 출신 성분과 출신 성분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위쪽 지방에서 하는 그런 표현들이라 그 같아서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속에서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추려내는 것을 우리가 인사이트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통찰력이라는데, 통찰력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해석하면 거기서 그 데이터에서 어떤 뭔가를 그 데이터가 가지는 특성, 데이터에서 가지는 정보, 어떤 그 데이터가에서 데이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한 자료의
집합체입니다. 자료의 집합체. 근데 그 자료의 집합체 속에서 그것을 분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사이트입니다. 그게 통찰력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인사이트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인사이트라는 것은 여러 목적에 따라 틀려지겠죠.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특정한 의류 기업이 어떤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갖다가 발견하려면 의류 그 기업의 비즈니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뭡니까? 특징들, 그 데이터에서 그 특징들을 분류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인사이트라는 말은 산업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그 인사이트의 방향과 그 인사이트가 가지는 특징들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똑같은 재료라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재료들이 있습니다. 해산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해산물들은 데이터에 속하죠. 그건 하나의 자료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료죠. 그죠? 근데 이 해산물을 가지고 중국 주방장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짬뽕 또는 짜장면, 그죠? 해물 짜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안 셰프들은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그걸 가지고 파스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또 한식을 하는 주방장은 그걸 가지고 아주 그 좀 고수한 칼국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사이트는 다 틀린 겁니다. 그 인사이트는 그러면은 그 비즈니스에서 이 재료들, 이 데이터들이 어떤 목적으로 그 주방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분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분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각 비즈니스별로 또는 개인별, 공공별, 각 분야별로 필요한 인사이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프로덕션을 스포트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축적된 데이터 또는 수집된 크랙션 되거나 또는 프로덕션 된 이 데이터를 스토리지 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게 이제 인사이트라는 것은 요게 포함되는데 결국 analysis 분석하고 and 그 다음에 modeling 하는 거. 그것을 이제 데이터 이때 modeling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제시하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제시하는 거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밸류 체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스프라이 밸류 체인도 결국 어떤 겁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갖다가 그 다음에 그 백워드, 그죠? 백워드 뒤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죠? 그 체인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공장이 만들어서 forward, 그 다음에 판매하고, 그죠? 그 다음에 딜리버리하고, 이런 이제 체인이 있죠. 그걸 우리가 보통 스프라이 밸류 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프라이 밸류 체인, 그죠? 이런 것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밸류 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아까 이야기한 데이터 밸류 체인을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밸류 크리에이션이라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런 밸류를 크리에이션 하는 것, 밸류를 만드는 것은 그죠? 그것은 이제 arises once the data are transformed. 이거는 언제 이러냐? 언제 이런 데이터의 가치가 밸류 창조가 되느냐 하면요. 밸류 크리에이션 이 arises가 되는 것은 언제냐 하면요. Once the data is transformed into the digital intelligence. 이게 바로 이 데이터들이 뭐로 됐을 때 디지털 지식화 되었을 때 아까 디지털 지식화 되는 그 부분을 뭐라 했죠? 그게 바로 인사이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에서 그게 이제 인사이트다. 보통 인사이트다. 이 인사이트 됐을 때 소위 이야기하면 여기에 있는 잠시 여기에 이제 보통 보면 여기에 value creation arises once the data is transformed into digital intelligence라 되어 있다. 즉 디지털 인텔리전스 됐을 때, 그죠? 디지털 지식화 되었을 때, 요 디지털
디지털 인텔리전트 된 상태를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인사이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insight from data 또는 뭐 요것도 뭐 같은 의미인데요. 사실은 analysis 요것도 되고 and modeling 요것도 같이 전부 다 뭐냐면 요게 디지털 인텔리전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랬을 때 요게 디지털 인텔리전스 즉 디지털 지식화 됐을 때 비로소 밸류가 creation 된다. creation이 arise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monetize monetized 그다음 monetized 미안합니다. monetized 되었다. 이거 수익을 창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monetized 됐을 때 무엇을 통해서요? The commercial use 즉 상업적 사용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돼서 즉 commercial use는 상업적 이용을 통해서 monetized 됐을 때 수익이 창출되었을 때 이걸 갖다 우리가 value가 creation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가 데이터 밸류 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 밸류 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플랫폼화라는 것이죠. 플랫폼화, 그죠? 자, 플랫폼화이제이션이라고 하죠. 플랫폼화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second drive다. 요건 두 번째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한 수십 년, 10년 전, past decade, 한 10여 년 전에요. 여러분, 디지털 플랫폼은, 자, 여기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 이제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했는데요. 뭘 하면서? Data Driven Business Model.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하는, 그죠?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그죠? 이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형, 그러니까 사업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사업 모형에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 디지털 플랫폼이란 것이 우리가 어떻게 서서히 나타나기, 이머지드 되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게 이제 이게 이용됨으로써 그죠? 우리가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인사이트를 이야기하죠. 인사이트, 그죠? 인사이트가 바로 그겁니다. 인사이트란 것이 뭐냐면은 인사이트가 결국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이 데이터로부터 자, 이 데이터는 어떤 당신에게 필요한 A라는 기업이 있다. A라는 기업이 뭐 어떤 특정한 인더스트리에 있을 수 있죠. 이 A라는 기업이 에게 이 인사이트를 딱 제공을 해줍니다. 뭐냐? 이 A라는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어떠한 대안을 갖다가 쫙 제시하는 거죠. 그죠? 대안을 이제 모델을 1, 2, 3를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왜? 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요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쫙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에 의해서 제시된, 즉 데이터에 의해서 운전된, 그죠?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disrupting 하는 거죠. 방해하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뭘? existing industry. 기존의 어떤 이런 산업들. 그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들은 굉장히 과학적이다는 거죠. 과학적이다. 왜 과학적입니까? 이것은 데이터라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산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과목을 좋아하더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상도 사람들은 뭐 파란색을 좋아하더라. 부산 사람들은 바다가 있어서 그런지 이 사람들은 옷을 파란색을 좋아하더라. 대구 사람들은 분지에 있어서 그런지 이 사람들은 옷을 그린색을 좋아하더라. 뭐 이런 예를 든다면, 그죠?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그러면은 자,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이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면 옷 만드는 회사가 이걸 몰랐다면은 대구에다가 파란색 옷을 갖다 주고 부산에다가 그린을 갖다 주면 이 팔립니까? 안 팔리죠. 안 팔리죠. 자, 그러한 것들이 없이 비즈니스를 했을 때는 물론 이 사람들도 비즈니스를 하죠.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만들고 안 만들고의 차이가 있다고 하나 가정을 한다면 물론 하지만 물론 기존의 existing industry도 그걸 하지만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driven 되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accuracy가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굉장히 뭡니까? 이러한 순발력 자체가 그죠? 떨어지겠죠. 그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는 바로 수집을 되죠. 무엇에서? 빅데이터. 즉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앞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치는 그 자체로서 바로 그냥 데이터가 크락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existing industry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문조사하고 돌아다녀야 되고 또 카드 발급해 주면서 하나하나 정보를 해가지고 이게 피드백 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느립니다. 자, 이런 사이에 어떤 빅데이터의 어떤 가지고 또 빅데이터를 갖다가 빅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사람들, 빅데이터 프로세스들, 그러니까 빅데이터 프로세스들이 만든 것이 바로 인사이트입니다. 이 빅데이터 프로세스들이 입맛에 맞게 누구 입맛에 맞게 이 회사의 경영자들이 입맛에 맞게 이 만든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바로 예를 들어서 제공을 했다. 그러면 내가 신생 기업이라도 먼저 뭡니까? 조금 더 일찍, 그죠? 거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몇 월에 살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그런 데이터들도 기존의 인더스트리도 다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든다면은 모든 방면에 있어서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이런 existing industry가 in the wake 깨어날 때 깨어나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어나는 걸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 버린다. 디스트럭팅 해버린다. 그러니까 거의 방해한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디스트럭팅이 거의 뭐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데 다 팔고 나버리니까 뒤에 이제 차에 한 개씩 오면 뭐합니까? 살 사람 다 사버렸다 이거죠. 빠른 유통과 그죠? 빠른 피드백으로 그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아까 유통도 지금 나오지만 지난 시간에 내가 한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서는 모든 것이 다 총체되어 있습니다. 생산, 디자인, 주문, 그 다음에 원료 공급, 유통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existing industry의 어떤 awake를 조금 이제 깨남을 바로 뭡니까? disrupting 합니다. disrupting 해버리죠. 그죠? 그런 이제 엄청나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플랫포마이제이션이라고 한다. 그죠? 플랫포마이제이션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서 또 보면요.
이 디지털 플랫폼의 어떤 역동성, 그 힘은요, 바로 어디에서 반영되냐 하면은, 이런 사실에서 반영됩니다. 그래서, 자, 보통 보면, 7 of world top 8 company. 자, 세계 탑 처음부터 1, 2부터 8위까지의 어떤 회사 중 7개가, 그죠? 7개가, 그죠? 뭘 이용하냐 하면 use platform based business models 한다. 플랫폼을 베이스, 우리 플랫폼이라는 것은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 플랫폼이 뭔지, 그죠? 플랫폼. 이 플랫폼에서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기차의 플랫폼을 가면, 자, 기차가 이렇게 있잖아. 기차가 여기서 이제 기차가 요 중간에 있는 플랫폼 아닙니까? 이 플랫폼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플랫폼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방향으로 기차를 탈 수 있게 제공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도 탈 수 있고 이쪽 방향으로도 가고 한 기차는 이쪽으로 갈 거고 한 기차는 이쪽으로 갈 거고 그쵸? 결국 이 플랫폼은 여기서 편리하게 어떤 거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제공해 놓은 하나의 그죠? 승강장이죠. 승강장 일종의. 그래서 보통 보면 이 플랫폼의 이 역할이 얼마나 크냐 이런 플랫폼은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이야기하죠. 아까 제가 앞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우리가 이 디지털 플랫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도 되고 비즈니스 플랫폼 되면 뭡니까? 우리가 전자상거래 같은 것도 있고 그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죠. 결국 그 어디입니까? 아마존이나 그죠?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쿠팡, 아마존, 뭐 구글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다 이제 이것도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또 앞전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어떤 4차 산업에 맞는 그죠? 이러한 그 필요한 블록체인의 어떤 플랫폼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플랫폼이죠. 이런 플랫폼이 얼마나 파워풀하냐 하면요. 이것은 이러한 곳에서 바로 반영 나타납니다. 리프렉트 되는 거죠. 뭐냐? 이러한 사실들이죠. In the fact, 어떤 fact, that 7 of the world's top 8 companies by market capitalizations. 그러니까 마켓의 자본으로 봤을 때, 그죠? 그 다음에 8개 중에 7개는 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한다. 그만큼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해서 이만큼 capitalization을 했다는 거죠. 마켓 capitalization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시장 자본으로 시장에 있는 자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이만큼 capitalization을 갖다가 어떻게 형성했다는 거죠. 형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의 어떤 이러한 그 역동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디지털 사회에서 경제에 있어서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인정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러한 큰 회사로서 이제 캡italization 한 이러한 기업으로서 성장시키기는 거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는 이 디지털화된 이러한 사회에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서는 힘들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그죠? 이야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인지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좀 더 봅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 조금 더 계속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또한 이 디지털 플랫폼이 이제 파워 오브 디지털 플랫폼을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디지털 플랫폼이 그리고 또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파워풀 하냐면요. 이러한 또 디지털 플랫폼이 뭘 제공합니까?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그죠? provide mechanism. 어떤 메커니즘입니까? 자, bring together a set of parties to interact online. 그죠? 요때 이제 요 parties라는 것은 뭐냐면 요 상방을 이야기하죠. 서로 간 거래의 상방이 온라인에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그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 만들어주는 메커니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예를 들죠. 플랫폼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플랫폼들이 있죠. 근데 수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그 서로가 이 파티스트 쌍방간 당사자 거래 당사자가 우리가 파티스라는 것은 우리가 뭐 파티란 말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계약이나 이럴 때는 거래의 쌍방을 갖다가 우리가 파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파티스 그죠? 거래의 쌍방들 이 거래의 쌍방들 그래서 거래의 쌍방이 거래의 쌍방이 서로 interact 서로 간 상호작용할 수 있게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끔 서로 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메커니즘을 그죠? 이러한 것을 상호 이루 할 수 있는 bring together 서로를 갖다가 어떻게 세울 수 있게끔 그죠? 어떤 상방이 서로 인터랙트 온라인에서 인터랙트 할 수 있게끔 그죠?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또 역할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한 distinction이라는 것은 구별이죠. 차이죠. 그 이러한 차이들은 어떤 차이냐면요. between transaction platform and innovation platform.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transaction이라는 것은 거래를 이야기하죠. 거래. 우리가 거래의 플랫폼과 innovation 플랫폼, 어떤 혁신의 플랫폼들. 그죠? 우리가 거래의 플랫폼들은 소위 하기에는 전자상거래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래의 플랫폼이라 그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직에서 필요한 그러한 플랫폼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한 플랫폼들 간의 어떤 차이점을 형성시켜 주는 거죠. 그죠? 뭐가? 디지털 플랫폼이. 그죠? 디지털 플랫폼이 그것을 우리가 딱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떤 거냐 하면요. 차이가 있는데요. 예, 이제 우리가 보통 트랜잭션 플랫폼하고 이노베이션 플랫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차이를 보면요. 트랜잭션 플랫폼은 are two multi-sided market. 그죠? 맞죠? 두 개나 또는 다수의 어떤 어떤 다수의 어떤 마켓.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뭐 다수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이제 하나에 한 두 개 어떤 쌍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이제 마켓이라는 거죠. 그다음 온라인 인프라스트럭처. 그죠? 온라인의 어떤 인프라 기관을, 인프라스트럭처는 기관을 어떤 기관을 가진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온라인 인프라스트럭처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냐 하면요. 많은 당사자들, 많은 사람들, 이때 파디스는 당사자들은 많은 다른 당사자들 간에 뭘 할 수 있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뭐 물건하고 돈하고 교환하는 게 있죠. 그죠? 상호 사고 팔 수 있는, 그죠? 그러한 것들을 뭐 스포트하는 인트라스트럭처를 가진 다방면의 것들, 그죠? 플랫폼이 바로 뭐냐면 트랜잭션 플랫폼이다.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거래를 위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거래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또 다음 시간에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